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이 우연처럼 보이는 운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를 스치고 지나는 수많은 인연 중에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인연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과 깊은 인연은 삶의 관점을 바꿀 만큼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나와 잘 맞고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칠 소중하고 귀한 인연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올해 여러분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올해 여러분에게 다가올 인연,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다가갈 수 있겠죠. 올해 여러분과 깊은 인연을 맺을 그 사람, 이 사람의 정체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미리 카드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이 인연에 대한 마음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운명처럼 끌리셨던 카드나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빨간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빨간 분들에게 2022년 올해 깊은 인연을 맺게 될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카드를 먼저 읽어봤는데요. 먼저 이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처음 알게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누군가의 소개로 들어올 가능성 가장 높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여러분이 이름도 몰랐고 존재 자체도 몰랐을 가능성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들어온 컵의 시종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의 집으로 물고기가 와서 편지를 전해주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이 밀봉되어 있는 편지, 여러분이 아니면 읽을 수 없는 편지예요. 이렇게 밀봉되어 있다는 거는 아무도 열어볼 수 없다라는 기밀, 비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열어보는 사람은 당연히 편지를 받아보는 2022년의 여러분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은 여러분과 재회 인연이라기보다는 새로 알게 되는 사람일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고요. 또 물고기가 전해주는 편지, 물고기가 자기 마음을 편지에 봉해서 가져올 리는 없으니까 물고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겠죠.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마음은 편지에 들어있다.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개, 어떤 연결고리로 만나게 되는 사람, 동호회에서 알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소개팅이나 선, 어플 만남 이런 것처럼 두 분 사이에 어떤 매개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람이다.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아래에 들어온 완즈 1번 카드도 보시면 두 분의 관계는 새롭게 시작되는 인연이다.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본격적으로 두 분이 마주하는 장면, 약간은 좀 어색하지만 1대1로 만나는 장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상대방이 자꾸 여러분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 매력을 좀 어필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든지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걸 자꾸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특징들을 둘러보면 상대방은 아마 뭔가 신체적인 매력이라든지 이성적인 텐션을 엄청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첫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거든요. 특히 외모나 외적인 분위기, 나이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어색하고 뭔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많이 차려놓고 여러분한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매력 어필을 하거든요. 또 뒤에 들어온 동전 10번 카드도 보시면 여러분 앞에서 막 저글링도 해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엄청 마음에 든다고 해요. 마법사 카드 잘 보이고 싶어 하고요. 노력도 많이 한다고 해요. 어떻게든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노력하거든요. 마지막 완즈 4번 카드도 보시면 이 카드가 결혼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빨간 분들을 보고 나면 자기 이상형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든다고 해요. 아마 이렇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상대방은 여러분이 좀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성향도 그렇기도 하고요. 여러분한테 일단 완전 꽂히기 때문에 후진이 없어요. 상대방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에 대한 감정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을 보자마자 심판 카드가 들어왔어요. 여러분을 보니까 하늘에서 나팔이 분 것처럼 하늘에 모든 신호가 들어온 거죠. 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상대방은 아무래도 자기가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이상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 완전히 꽂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또 완즈의 기사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은 어쩌면 조금 독특한 이상형의 포인트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독특한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외모의 특정한 부분 혹은 어떤 독특한 장면을 보면 상대방이 확 꽂히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장면을 보여줬다든지 여러분이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취미를 가지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그런 코드가 맞는다든지 두 분이 어떤 독특한 개그 코드가 있다든지 예술 분야에서 두 분이 정말 잘 맞는다든지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뭔가 일상적인 간격을 확 좁힐 수 있는 두 분만의 케미가 있다라고 해요. 나이 차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공감대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 심판 카드, 완즈의 기사 카드 이 조합을 생각해보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본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약간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딩 하고 울리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여기 있었다니 이런 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하늘이 이 사람 점 찍어둔 거다. 하늘이 준 운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직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다음부터는 볼 것도 없어요. 러버스 카드, 컵 2번 카드. 두 분의 운명적인 조합 이외에는 다른 거는 생각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뒤에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다 동전의 6번 카드도 두 분이 차 마시는 장면, 또 완즈 4번 카드도 두 분의 축제 장면이거든요. 온 세상이 다 두 사람밖에 남지를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오직 빨간 분이랑 자기밖에 안 남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휩싸이게 되거든요.
특히 컵 2번 카드를 보시면 두 분이 다른 몸을 갖고 있지만 약간 쌍둥이 같아 보이고 꽃이 다른 꽃이지만 뿌리가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상대방은 자꾸만 둘을 보다 보면 우리가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건 아닐까. 두 분의 세월을 거슬러서 찾아보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둘이 정말 과거에 알던 사이가 아니었을까? 우리 둘은 정말 전생의 인연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니야. 지금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만난 것도 운명이 우리를 그동안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있을 거야. 만약에 예전에 알았다면 오히려 못 알아봤을 수 있어.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의 흐름으로 발전된다고 해요. 점점 여러분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갖게 될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히려 상대방이 너무 초반부터 이렇게 강한 결속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속도감이 좀 빠르거든요. 아니, 이렇게까지 빨리 나한테 빨려 들어갈 일인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은 좀 진심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분의 미래 카드를 보시면 축하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축하 카드 보시면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 축복의 비가 내리고 있는 데서 춤을 추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기우제를 지내던 사람이 비가 내리자마자 막 즐거워서 하늘한테 기쁨의 춤, 감사의 춤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카드를 보면 아마 상대방이 자기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동료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을 소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료한테도 자기 소개해달라. 이럴 수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 두 분의 존재를 알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렇게 기다리던 비가 내린다. 이런 키워드를 읽어보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결혼의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결혼이나 약혼하자고 한다거나 실제로 그런 준비를 하게 될 가능성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비는 그런 소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함께 새 출발하게 되고 그걸 또 가족한테 알린다든지 두 분이 함께 이직을 한다든지 이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가이던스, 안내라는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두 분의 관계를 끌고 갈 것이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올해는 약간 따라가는 게 순리에 맞는 시기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상대방은 좀 더 저돌적이고 좀 자기주도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미 좀 완벽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걸 잘 따라오고 또 놀라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럴 때 좀 더 행복해하는 사람이에요. 때로 우리는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게 경치를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올해 빨간 분들한테 다가오는 인연은 상대방이 좀 더 적극적이고 여러분한테 호감을 더 표현하고요. 관계를 확실히 이끈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상대방한테 맡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받을 때도 있구나 라는 걸 즐겨보셔라. 아, 내가 경치를 감상하는 때구나. 드라이브를 즐기는 때구나. 이럴 때로 보여지거든요.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당신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카드도 들어왔어요. 어쩌면 빨간 분들은 이제까지는 약간 사랑을 주는 데 익숙하셨고 여러분이 직접 계획을 짜고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하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올해 다가오는 사람은 여러분이 약간 받는 입장이실 것 같거든요. 올해에는 누가 준비해주는 사랑, 내가 받는 사랑을 해보자. 이런 편안한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이 사람이 여러분이 이제까지 사랑해 오셨던, 썸을 타보셨던 그런 외모나 외형, 그런 이미지의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운데 들어온 카드도 보시면 서로 알아가는 시기라고 말해주거든요. 진짜 내면을 드러낼수록 두 분의 관계가 깊어질 것이다. 알아가는 시기라는 것은 다 알지 못하는 시간도 꽤 많을 수 있고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어색한 시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좀 익숙한 게 편하고 편한 게 좋고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올해 여러분은 좀 다른 사람, 이제까지 여러분의 이상형과는 조금 색다른 사람, 이런 사람이랑 알아가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어색함을 좀 극복해 보시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움들, 기쁨들 만나게 되실 수 있거든요. 따뜻함 카드, 나는 따뜻함에 집중하고 모든 인간관계에 따뜻함을 적용한다. 이런 멘트도 적혀 있어요. 얼음 같은 차가운 상황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녹아내릴 수 있다. 이런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카드는 가운데 들어온 이 깊이 카드인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날 때 나는 겉껍질 안에 있는 새로운 층들을 들여다본다. 여러 껍질을 벗겨내고 깊숙이 들여다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양파의 껍질을 벗겨내다 보면 그 속 안에는 달콤함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빨간 분들한테 다가올 이 사람, 겉모습이나 첫인상이 여러분의 이상형이랑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혹은 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은 예전에 만나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차갑게 내치지 마시고 나한테 다가온 새로운 이 사람, 이전에 만나보지 않았지만 한번 깊이 들여다보자. 새로운 사람은 나한테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두고 정말 깊은 호감을 가지게 될 수 있거든요. 사랑을 받는 것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에는 새로운 깊은 차원의 사랑을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빨간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초록분들의 카드를 살펴보면 올해 여러분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될 사람,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미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올해 여러 사건을 통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될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앞으로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지금은 아직 여러분과 가깝지 않을 수 있어요. 올해 두 분이 같이 하게 되는 사건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컵 6번 카드 그리고 바보 카드 두 분이 하나를 바라보는 사건이 두 번 연달아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동전 3번 카드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두 분은 앞으로도 같이 일하게 된다거나 협력했을 때 성과를 내기에 아주 좋은 합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분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사건도 함께 많이 만들어가게 되는데 첫 장면부터 스파크가 터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상형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상대방을 잘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첫 장면에 키워드가 있어요. 상대방도 첫 장면부터 여러분을 이성이라고 느끼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저 공통점이 있는 사람 혹은 잘 맞는다. 같이 일하면 도움이 되는 사람, 합이 잘 맞는 사람 이 정도로만 인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여러분을 점점 더 마음에 넣게 되고요. 궁금함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가장 먼저 들어온 컵 6번 카드를 보시면 두 분이 체스말 하나를 같이 바라보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의 문제, 숙제, 미션 이런 걸 두고 이걸 어떻게 할까? 장난칠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토론도 해보고요. 누가 리더라고 말하기 애매할 만큼 그냥 편하게 일하게 될 수 있어요. 두 분 중 한 분의 성향이 좀 더 와일드하고 한 분이 조금 더 차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겪어가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죠.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체스 말 하나 가지고 경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체스 말 하나가 위험한 도구도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노는 도구 정도거든요. 그래서 체스 말보다는 서로를 파악하는 단계가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때 여러분도 상대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가게 된다라고 해요. 이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분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기도 했고 또 최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외로운 편이라서 여러분에게 다른 이성 문제로 골치 아프게 만들 일은 없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람이랑 이 사건 이후로는 편하게 연락할 수 있다고 해요. 또 이 사람도 나를 이성으로 안 보고 나도 이 사람을 이성으로 안 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때는 여러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요. 이 관계를 짚어보면 아마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뭔가 부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여러분의 잠재력, 저력,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초록분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사건에 몰입하게 되는데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집중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때 상대방이 아마 여러분이랑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상대방이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다가온다.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그럼 상대방이 초록분들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 가지게 되는지 카드들을 살펴봤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을 보면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겉모습인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일에 집중할 때만큼은 굉장히 몰입하시고 집중력이 뛰어나신 모습인 것 같아요. 상대방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초록분들이 여성분이시라면 집중할 때 뭔가 머리를 질끈 묶는 모습이라든지
남성분들이시라면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집중하는 표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나에 꽂혀서 몰입하는 눈빛, 표정 이런 모습들을 상대방이 보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은 초록분은 진짜 프로 같다,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컵 1번 카드, 칼 1번 카드 초록분이 만들어갈 세상은 얼마나 멋질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궁금하고 성실하게 그려내는 나비가 날아가서 만들어낼 그런 세상 여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동전 8번 카드는 그동안 여러분이 그림을 정말 열심히 그려왔다라는 과거형을 말해주거든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다고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이 그동안 노력을 진짜 많이 했다는 것, 하루 이틀 고생해서 여러분이 지혜를 얻어온 게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의 통찰력에 대한 존경, 존중 이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점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나이가 비슷하다거나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도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세계를 인정하고 초록분들의 세계관, 또 삶의 방향성, 꿈, 계획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이 산다. 이런 부분도 읽어볼 수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남다르다라고 읽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쌓아 올린 계단이 엄청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키워온 나비가 이미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된다. 이렇게 상대방은 생각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상대방은 여러분의 속마음도 궁금하다.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성실성, 뒤에 숨겨진 모습 궁금해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가운데 들어온 정의 카드 보시면 겉으로는 굉장히 차분하게 보이고 그저 칼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속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눈을 뜨고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뒤에 들어온 힘 카드도 보시면 여러분이 겉으로는 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야수 같은 열정을 품고 있지 않을까. 세상을 그저 순수한 양처럼 바라보는 양치기의 마음이 아니라 양을 먹잇감으로 보는 사자의 마음을 가진 건 아닐까. 여러분의 양면성을 궁금해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차원의 호기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상대방은 동시에 여러분의 속마음이 이런 야수 같은 면도 있지만 슬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남들한테 드러내지 않은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의 깊은 속마음에 대해서 공감하고 싶고요. 내가 가서 어깨를 잡아주고 싶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러분이랑 단둘이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도 한 번의 기회에는 여러분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짐작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서 또 여러 시도를 통해서 자기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싶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야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분의 미래 카드를 살펴보면 먼저 경험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왔는데요. 아마 두 분은 함께 이성으로 엮이지 않은 상태로도 꽤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 겪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우정 같은 소소한 추억도 앞으로 쌓아가게 될 가능성이 보여지는데요. 두 분은 과거에 쌓았던 경험들을 가지고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앞으로 두 분이 만들어갈 추억과 공감대 거기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두 분은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뭔가 공통점이 많아서 이야기 소재가 많다. 이렇기보다는 앞으로 함께 겪어갈 사건이 많다. 그러니까 공통점보다는 가치관이 비슷한 점이 많을 것이다. 이런 점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록분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새로 알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서서히 친해지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랑은 뭔가 공통점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얘기가 안 통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인연을 끊어내시기보다는 앞으로 만들어갈 내용이 많은가 보다. 서로 탐험하면서 새로 쌓아갈 추억이 많은가 보다. 앞으로 같이 엮어갈 사건이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 가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두 분은 과거에 너무 접점이 많은 관계라기보다는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가 더 많은 인연이다. 이런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를 보시면 투사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두 분은 투사처럼 서로 마주보면서 거울처럼 보이는 점도 있을 거예요. 달라 보이는 면도 분명 있겠죠.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얼굴을 마주한 두 남녀가 서로 다른 점이 많아 보여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의 감정이에요. 두 분은 올해 다른 점이 많아요. 하지만 서로 알아가면서 희열을 느끼고 또 새로운 감정의 탐험과 공감대를 비슷하게 느껴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나도 이런 생각 가졌는데 나도 이런 감정 가졌는데 이렇게 확인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꼭 소통이 필요한 관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두 분의 관계 키워드에서도 마음과 마음이 닿는 대화다. 이런 카드가 들어왔어요.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문장도 들어왔거든요. 두 분은 이제 막 알아가는 시기에 가까워요. 이제 그래서 상대방이 좀 더 여러분한테 다가오고 적극적일 거고 호기심을 표현할 거고 그럼 여러분은 좀 답을 한다거나 여러분에 대해서 드러내야 되고 알려야 되고 알려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상대방이 조금 더 맞춰주고 서로 조율해 가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처음에는 분명히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리드해야 되는 면도 있거든요. 뭔가 꼼꼼히 주도한다거나 계획한다거나 일정을 맞춘다거나 일을 진행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결정하게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분은 분명히 역할이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 또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대화가 꼭 필요한 관계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실 것 같아요. 아마 초록분들 중에서는 나도 뭔가 올해는 뜨거운 사랑이 해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올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인연은 이렇게 함께 팀으로 움직이는 사람,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나랑 같은 팀이어서 너무 행복한 사람, 지금 이런 사람이 여러분한테 꼭 필요하다고 해요. 초록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인연의 운이 있을 거거든요. 올해는 이런 사람이 오는 해라고 해요.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나는 우주를 믿는다 라는 카드가 들어왔어요. 우주가 올해 여러분한테는 이런 인연을 가져다 주는 해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리시빙 카드 나는 모든 방식의 사랑에 열려있다라는 키워드도 들어왔는데요. 올해 여러분한테 이런 인연이 다가온 데는 분명 우주의 뜻이 있다라고 해요. 올해 여러분한테는 같은 팀이 되어주고 한 편이 돼줄 사람 꼭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또 이 사람이 여러분을 많이 응원해줄 거고 또 여러분한테 힘을 많이 실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보시고요. 함께 좋은 추억들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파란분들의 카드를 둘러보면 2022년에 여러분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될 사람, 평소에는 여러분과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좀 의외의 인물이다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이 사람이 나를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 라는 키워드들이 흘러가거든요. 그런 키워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아마 여러분에게 고백을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거고 그게 여러분의 예상을 좀 벗어난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파란분들의 경우에는 소개팅이나 선 이렇게 정식으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주변 인물에 가깝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 인물이 아닌 경우라면 그냥 편하게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된 지인인데 그 사람이 점점 여러분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그런 상황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파란분들 경우에는 처음에는 여러분이 거리감을 좀 느끼시거든요. 이성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지를 않으세요. 약간 조언을 구한다거나 상대방한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이 사람으로부터는 배울 점이 있구나. 내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이 좀 높게 바라보는 사람일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라든지 멘토, 선생님, 지인 그런 중에서도 좀 나이가 많은 사람, 뭔가 앞서 나가는 사람 이런 인상이 강하거든요. 동년배나 친구라고 해도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뭔가 배울 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좀 이성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고요. 그냥 정보를 얻기에 좋은 사람, 좀 똑똑한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가까이 하기에는 좋은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지 뭔가 마음이 통한다 라고 생각까지는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텐션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말이 막 잘 통하진 않을 수 있거든요. 일로는 잘 통해도 그냥 퇴근하면 끝 이 정도의 사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랑은 한없이 가깝긴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고요.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는 예전에 어떤 케미가 있었다든지 재회라든지 이런 기운은 느껴지지 않고요. 이분도 은둔자 카드 그리고 동전 8번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일에 굉장히 성실하고 오히려 이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도 이 사람한테는 좀 더 조언을 구할 때 편하게 구할 수 있죠. 어차피 이 사람도 나를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이 사람도 나를 여자로 보진 않아. 이 사람도 나를 남자로 보진 않아. 우리는 일로 만난 사이야. 우리는 공부하려고 만난 사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오래 여러분한테 직진하듯이 다가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고 훅 들어오거든요. 우리 그런 사이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황제 카드도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은 수많은 사람을 두고 나를 굳이 좋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상대방이랑 여러분이랑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나눠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사람이 나를 이상형으로 생각한다고? 라는 점 때문에 의아함이 들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약간 이런 당황스러움이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이 뭔가 맥락을 설명하지 않고 훅훅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느껴지는 여러분의 혼란스러움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럼 여러분을 두고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 살펴볼 텐데요.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말을 하진 않았지만 꽤 오랫동안 여러분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고백이나 호감의 신호 언제 보낼지 오래 안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정리할 때까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깊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카드들이 다 하루 이틀 생각해서 나오는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외모나 외적인 조건, 한순간의 향기, 분위기 이런 데 꽂혀서 호감을 표현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을 보면서 성향, 성격, 말투, 표정 이런 거에 처음은 눈길이 가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여러분을 한참 동안 생각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특히 상대방은 여러분이 품고 있는 배려심, 여유로움, 긍정적인 생각, 밝은 미소, 또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보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랑은 좀 다른 것 같다. 지구를 품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파란 분들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여러분이 뭔가 빠릿빠릿하게 행동했다든지 사람들한테 생긋생긋 미소로 답했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든지 이런 배려 있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큰 매력을 보여줬다라고 해요. 그런데 상대방은 처음에는 그런 모습에 끌렸다가 서서히 여러분의 어두운 면도 보았다고 하는데요. 이 완즈 9번 카드 보시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도 봤다고 해요. 저 밝은 미소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티내지 않으려고 해도 혼자 삭히고 있는 어려움. 내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이 이미 상처를 다 꿰맸거든요.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상대방은 여러분의 이 과거 상처까지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과거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을 때 미래에 작은 공격이 하나만 들어와도 다시 꿰맨 자리가 터질 거예요. 그럼 더 크게 다치게 되거든요. 상대방은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서도 굉장히 가슴 아파할 거고 또 미래를 걱정하면서 자기가 황제이기 때문에 감싸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상대방은 여러분의 미래 상처까지 걱정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미래에는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 잠재력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굉장히 겸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나는 겨우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아니야. 네가 이렇게 작게 보여줬지만 이 안엔 엄청나게 깊은 뿌리가 있어. 라고 여러분의 잠재력을 보고 있어요. 또 너는 이렇게 큰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어. 이 수많은 꽃들이 다 사과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상대방은 그래서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까지 함께 꿈꾸고 싶고 그 꿈을 이뤄주고 싶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싶다. 이런 점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상대방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있어요. 내가 파랑분이랑 어울릴 수 있을까? 파랑분이 정말 친구처럼 편안하게 나한테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나한테 털어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두 분 사이에는 확실한 거리감이 있어요. 하지만 뭔가 그 거리감만 극복한다면 상대방은 정말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지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두 분의 미래를 말해주는 카드를 보시면 첫 번째로 용기 카드가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상대방이 용기를 내고 파란 분들에게 서서히 다가올 것이다. 이런 점 읽어볼 수 있는데요. 용기를 낸다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점도 읽어볼 수 있어요. 특히 꽃이 바위를 뚫고 올라와서 꽃망울을 터트리고 피워낼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도, 도전 필요하다. 이것도 암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아무래도 좀 여러 종류의 신호를 여러분에게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아기 새가 처음에 알을 깨고 나올 때는 발차기를 수없이 하거든요. 도전하고 시도를 해야 가장 얇은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수없이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야 자기 발로 알을 깨고 나와서 태어나게 돼요. 용기라는 거는 아기 새가 자기 발로 태어나는 거랑 같아요. 이 꽃의 씨앗이 돌 틈에서 자라나는 거랑 같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낼 수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는 용기를 내고 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은근슬쩍 다가와서 도움을 준다거나 별거 아닌데 친절을 베푼다거나 이런 게 이분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전이고 용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말 눈치채지 못할 수 있어요. 알 안에서 아기 새가 열심히 발차기를 해도 알 바깥에서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랑 같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상대방은 정말 열심히 신호를 보내겠지만 여러분은 막상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읽어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하고 용기를 내고 도전도 하고 상대방은 점점점 과감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뒤에 들어온 나눔 카드도 보시면 뭔가 함께 시간을 나누자, 먹을 걸 나누자, 일을 나누자, 뭔가 나누자라는 신호를 보낼 거예요. 이 두 가지 신호의 흐름을 잘 기억하셨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신호의 패턴을 보낼 때 아,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신호의 패턴을 거절하지 마시고 누군가 사소한 도움을 줄 때 아, 괜찮아요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하신다면 상대방은 굉장히 급하게 소심해지고 좌절하고 용기를 내지 못할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한다거나 호의를 베풀고 또 친절하게 다가올 때 너무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상대방한테는 다음 미션을 위한 용기를 주는 과정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뒤에 들어온 기다리면서 지켜봐라. 이 카드를 보시면 우리 생각은 원래 조급하게 달려가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보는 건 어떤가.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누군가 다가오려고 할 때 우리는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해요. 상대방한테 마음도 확인받고 싶고요. 또 나의 마음도 빨리 정하고 싶어져요. 상대방의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를 막 점수로 매기고 싶어지거든요. 그 점수가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우리는 또 쳐내고 싶어져요. 하지만 오늘 카드를 보시면 가만히 앉아서 두고 보자. 수많은 상상을 하고 가정을 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내버려 두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오늘 카드를 보시면 올해 여러분에게 다가올 인연,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고요. 여러분에 대한 애정을 더 많이 가지게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약간 당황스럽고 놀라움에 가깝겠죠. 근데 이 놀라움을 즐겨야 되는데 그걸 만끽하지 못하고 또 바로 분석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이 관계가 나한테 이익일까?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될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여기에 먼저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뒤에 들어온 최고의 나 자신. 이 카드도 보시면 나는 정말 최고의 나 자신이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잘 해낼 수 있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은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파란 분들은 스스로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가지라 라고 적혀 있어요. 올해 여러분이랑 인연을 맺을 이 사람,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사랑을 더해준다고 해요. 이걸 만끽하시고 순간을 즐기시는 마음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또 상대방이 굉장히 여러 가지 도전, 또 신호를 보낼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작은 신호들은 생각보다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신호가 점점 증폭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고요. 그러니까 꼭 뭔가 완벽한 사람, 완벽한 외모, 완벽한 조건, 한 방에 완벽한 신호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장점을 살려주고 단점을 감싸주고 싶어하는 이 사람, 이 사람한테 한번 작은 신호에도 기회를 주자. 이런 열린 마음 가지시길 바라고요. 이 사람과 2022년을 만끽해보는 게 어떨까? 이러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파란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노랑분들의 카드를 둘러보면 여러분과 2022년에 깊은 인연을 맺게 될 사람, 이 사람은 이미 과거에 한번 인연이 닿았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많은 경우에 재회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과거의 연인 혹은 과거의 짝사랑, 과거의 썸의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혹은 과거의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나름 한번 도전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차갑게 거절을 당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재도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데스카드가 떴거든요.
자기 마음이 이렇게 두 동강이 났고 여러분이 이렇게 화를 내고 계세요. 노랑분들이 자기한테 이제 끝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계시다. 자기 마음이 두 조각이 났다. 물론 과거에 두 분 중에 상대방이 먼저 헤어지자고 통보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울부짖는 장면, 괴로움을 표현하는 장면일 가능성도 있어요. 자기가 통보한 이별 편지를 받아들고 여러분이 괴로움에 소리 지르는 장면일 수도 있죠. 이제 이때 자기가 구름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두 분 사이에 단절로 인한 고통을 여러분이 겪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 자기가 만든 일이에요. 자기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컵 4번 카드, 머리를 감싸고 데스 카드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마를 짚고 있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사람. 하지만 이미 상황은 많이 정리됐어요. 시간도 오래 지났을 가능성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겉으로 지내는 상대방의 모습은 꽤 멀쩡하고 잘 지내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속마음은 컵의 여왕, 과거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고 있지만 하지만 겉으로는 완즈 9번, 팩트로는 여전히 방어막이 두껍게 있고요. 자아가 강해요. 나는 티내면 안 돼. 꽤 오랫동안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이 카드를 보면 두 분의 마지막 장면에 갈등이 꽤 깊었거나 화나 분노가 있지 않았나 이런 모습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혹은 상대방은 여러분을 꽤 혼자 많이 좋아했는데 여러분이 대차게 거절하셨나? 그 당시 여러분이 누군가 다른 사람 만나고 계셨을 수 있어요. 질투심이 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꽤 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노랑분들이 생각난다. 이게 상대방이 쥐고 있는 큰 열쇠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주도권도 문제가 있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존심 문제도 있는데 근데 자꾸 여러분이 생각난다고 해요. 그래서 돌처럼 굳어져 있는데도 근데도 과거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해요. 그리워하고 있고요. 혹시 아주 적은 가능성으로도 나를 어쨌든 알고 있긴 하니까 나의 존재를 아니까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이분은 그래도 여러분이 다가오길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먼저 말은 걸어야지. 언젠가 얼굴 마주치면 말은 내가 먼저 걸어야지. 이 생각은 하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안에 어떻게든 닿긴 닿을 거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먼저 오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노란문들을 두고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 가지고 있는지 읽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들어온 이 힘카드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 힘카드를 보시면 어린 아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얼굴이 또 사자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또 이 커다란 사자를 아주 노련하게 다루고 계세요. 이 상대방은 자기가 사자 같고 때로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사자 같은 나, 부족한 것도 많은 나, 이런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노란분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노란분같이 자기를 알고 자기를 대응해 줄 사람은 없는 것 같은 거죠. 이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 부분인데요. 왜냐면 이 사자가 더 이상 어린 사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사자가 밖에 나가서 실컷 세상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내가 다녀와 보니까 집이 제일 좋더라. 밖에 나가서 여행하다 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제 깨달은 거죠. 문제는 아래 들어온 칼 9번 카드. 여러분이 이렇게 울고 계시고 자기가 다가갈 수 없는 것 같은 거죠. 자기가 이렇게 하얀새가 되어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검은 새들이 가득 메우고 있어서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조금 쫓아낸다고 해도 여러분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검은 새들을 쫓아낸다고 해도 여러분이 자기 존재를 못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결국 내가 수많은 장벽을 물리치고 다가간다고 해도 나를 봐줄까? 나를 외면하고 돌아서지 않을까? 내가 돌아가면 늘 있던 자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뒤에 들어온 문카드를 보시면 내가 이렇게 밖에서 아무리 울부짖은들 여러분이 이렇게 호수에 잠겨 있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깊은 호수에 잠겨 있어서 들을 수가 없고 앞에서는 볼 수가 없고 여기선 들을 수가 없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시각, 청각, 자신을 외면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위에 들어온 칼의 왕도 보시면 자기의 드레스를 꿰매고 있거든요. 나는 너 없이도 이렇게 완벽하게 잘 살고 있어. 마음의 장벽도 단단하게 채운 건 아닐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은 여러분이 단단하게 눈도 맞고 귀도 맞고 자기를 외면하지 않을까. 나는 너밖에 없는데 나를 컨트롤해줄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약간 상대방이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운명의 수레바퀴 그리고 은둔자 카드까지 보시면 여러분을 이미 어느 정도는 관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은둔자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혼자 절벽 위에 앉아서 바다를 보고 계세요. 별빛을 쥐고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외로운 노란분을 내가 가서 달래주고 싶다. 내가 가서
노란 분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러니까 계속 시선이 이렇게 멈춰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또 섣불리 다가가면 또 내 의지대로 과거처럼 한다면 그건 노란 분한테 예의가 아니지. 최근에는 좀 더 성숙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거에는 약간 자기 멋대로 했대요. 이제는 시간의 권력을 여러분에게 내주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자기가 여러분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또 슬쩍 관찰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다가간다고 해도 자기가 다가가야지 비겁하게 여러분이 다가오는 걸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뭔가 억지로 해보려고 하지는 않고 있고요. 약간 이제는 운명에 맡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분의 미래를 말해주는 카드들도 보시면 먼저 월드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올해 두 분은 어떻게든 아주 오묘한 방법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읽어볼 수 있어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라든지 건너 소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왔다든지 길거리에서 정말 우연히 부딪혔다든지 예상 외의 장소에서 만나게 된다든지 어떤 일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모임에서 만난다든지 거래처의 만남에서 만난다든지 정말 운명처럼 마주하게 될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할 만큼 시간은 좀 더디게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의 여유를 가지신다면 어차피 운명이 두 분의 만남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명한테 시간, 장소, 상황 모든 걸 맡기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키워드를 보시면 연인 카드가 들어왔어요. 두 분이 마주하실 때는 막상 표정이 굉장히 굳어져 있을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첫인사를 뭐라고 해야 될지, 단어는 뭐라고 선택해야 될지 감이 좀 안 잡힐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오만 가지 뜨거운 생각이 막 넘실댈 수 있다. 이런 점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뭔가 딱딱한 모습으로 너무 많은 걸 결정짓지 말자. 이런 점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만났더니 역시 기분 나빴어.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친구한테 뒷담화 한다거나 뭐 SNS에 기분 나쁜 티 낸다거나 뭐 이런 행동은 좀 경솔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뒤에 들어온 성수 카드도 보시면 과거의 나의 어떤 어려운 관계들로부터 나는 평화로울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관계, 과정들이 나에게 교훈을 주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과정들이 나한테는 퍼즐 조각이었고 또 그 조각들 사이에서 나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하나의 조각 너무 쓸모없어. 이 사람과의 기억 지우고 싶어. 저 사람 나는 기억에서 떠오르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삶의 과정 또 2022년에 다가올 과정도 다 소중한 조각이다. 이런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뒤에 들어온 지혜 카드도 보시면 비슷한 맥락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모든 관계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심지어 실패한 관계라고 보이는 것조차 사실은 성공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삶의 여정에서도 노랑분들은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으세요. 특히 올해 다가올 인연은 과거에 뭔가 매듭짓지 못한 게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그때 내가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한다거나 당신과 해보지 못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다가올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억지로 너무 밀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뒤에 들어온 카드 보시면 모든 사건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아라. 상황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도록 두어라. 이런 메시지도 들어왔어요. 상대방한테도 너무 다그치려고 한다거나 과거의 일을 너무 들춘다거나 뭔가 빨리 결정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주도권을 빨리 가지려는 욕심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올해 이 인연을 두고는 여러분이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와서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하고요. 또 들려줄 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상대방한테 맡겨보시면서 편안한 자세로 대처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사람과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결론도 너무 빨리 내려고 하지 마시고 두 분의 결론도 운명에 다시 맡겨보시고 모든 사건도 역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자세로 상대방을 또 모든 사건을 맞닥뜨리셨으면 좋겠어요. 또 중요한 거는 거기 답을 내리실 때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보여주는지 그 중심을 잘 살피시고요. 그게 별로다, 아니다. 그럼 또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닌 거야. 나는 이미 달라졌어.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면 돼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시되 과거를 캐묻는 건 아니고 현재에 집중해서 편안하게 답을 내리는 것. 이런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노란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